가성비 전략 오늘은 교보증권 김지영 연구원 모시고 금융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에서 오시느라고 좀 바쁘셨죠? 네. 조금 멀었습니다. 차가 막혔습니다. 네, 그래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여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금년에 네. 상반기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뭐 작년 8월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했고 하느니 네, 맞습니다. 미국은 2022년에는 금리 올릴 일 없다고 했던 게 작년 연말까지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지금 네, 빅스텝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네.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연속 2번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 좋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주가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와중에 금융주가 또 유난히 네. 더 낙폭이 크고. 맞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슈가 있긴 또 다른 하지만, 이슈. 네,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시장 금리가 오히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르면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금리 네. 인상 수혜주인 건 맞습니다. 특히 은행주도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발생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발 좀 빅스텝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큰 거 아니냐라고 했고 또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네.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수혜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잡아먹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험사 쪽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이 선보사들이 수익률이 좀 높아지긴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왜 이게 이익은 주춤하죠? 네, 실질적으로는 손보사들 실적이 좋아진 거고요. 네. 손보사들 수익률이 좋아졌다라고 좋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생보사가 규모는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보험 수익이 줄어든 거는 생보사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보사 보시면. 쪽에. 네, 근데 이제 생보사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매출이 좀 감소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서 예. 변액보험이라는 건 생보사가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변액보험 관련해서 책임준비금 이제 비용이 좀 증가를 하면서 수익이 안 좋았고 또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제 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건 이제 생보사들은 보통 장기채 를 많이 매수하잖아요. 근데 장기채 네. 금리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낮아지면서 수익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어쨌거나 보험사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맞고요. 다만 네. 이제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이랑 장기 위험 손해율 쪽 개선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 분위기는 아마 하반기에도 이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게 이번 주말에 결정된다는 그 역대급 태풍, 강력한 태풍이 방향을 만약에 우리나라로 틀 경우에는 손보사들 손해율이 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내년에 해바뀌면은 이 회계 기준 네, 바뀌나요? 그 IFRS라고 네. 국제 회계 기준이 이제 제조업이나 이제 증권은행은 이미 도입을 했는데 보험사들은 내년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글쎄 이미 도입된 걸로 네, 아는데 이게 맞습니다. 또 네. 이거는 보험사는 네, 아직 보험사만 아직 이제 적용이 도입을 좀 늦게 됐는데 부채 시가 평가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금리가 이제 고금리 때 팔았던 상품들이 네. 그 당시의 금리로 이제 평가를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다가 실제로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금리를 반영한 부채 시가 평가가 들어가는 게 IFRS 17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네. 연구원님 설명 중에 금리가 떨어졌다니요. 우리 그동안 금리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 오른 거고 네. 지난 13년간 금리가 아하. 떨어지면서 특히 생보사들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판매했던 이제 고금리 5%에서 8%짜리 네. 이제 이 확정이라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생보사가 이제 이 정도 금리는 우리가 확정해서 주겠다 했던 이제 보험 상품들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보험사들한테 됐다. 손해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부채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시가 평가가 그동안 안 되어 있다가 IFRS 17 때는 시가 평가가 되면서 이제 제도 변화가 본격적으로 IFRS를 도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보험사들한테는 안 좋으네요. 처음에는 안 좋을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IFRS 도입 취지 자체가 이제 네. 제조업이랑 그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면 사실 과거에는 지금까지도 보험사에 투자를 하시려면 보험업의 회계 기준을 따로 공부하셨어요. 예, 됐어요. 예, 하지만 예. 이제 앞으로는 제조업이랑 비교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편해지실 수 있죠. 그래요. 은행 업종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네. 야, 이게 참 은행 좀 안 쳐다본다 시장에서도. 네, 제가 은행 담당이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근데 최근에 그래도 우리 연구원님은 은행주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보시던데. 네,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배당 찬바람 불면 보통 배당주, 예. 배당주로서 매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은행들의 실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과거 대비 저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향후에 경기 침체를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냐라고 예상했을 때는 결국에는 원가가 오르면서 이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아무리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Q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은행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P에 해당되는 게 이제 가격에 해당되는 게 순이자 마진, 이제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어쨌거나 님은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이게 플랫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원화 대출금 규모가 일정 수준 유지된다면 저는 이자 수익이 좀 견고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물량에 해당되는 Q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원래는 대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가계 대출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예. 오히려 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시중 은행들이 4에서 5% 정도 대출 성장률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생각한다면 은행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과거 대비해서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쌓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쌓았던 대손충당금 환입 효과가 있어도 환입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저는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지점도 많이 줄였고요. 비용 효율성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탑라인 관점에서는 저는 은행주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은행 하다 보니까 또 카카오뱅크인데 이건 바닥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카카오뱅크는 은행주는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의 이제 영향을 좀 받는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한 예상한 게 3%대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가치주가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감안한다면 카카오뱅크는 이제 당분간 그룹과 좀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만의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보여줘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연구원님 우리 한 1분 남았는데 은행주 한번 연구원님 갖고 오신 토픽.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가시자. 안정적으로? 네, 제일 큰 신한지주 KB금융 갖고 가시라. 왜냐하면 이제 금융지주 회사에서 뭐 제도 변화나 이런 거 관련해서 M&A 한다 하더라도 돈도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자본력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제가 봤을 때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나 감안한다면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분기 배당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익도 잘 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당주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지영 연구원과 함께 은행주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